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맨날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어느 정도로 나오냐면요. 최근 며칠만 뽑아왔는데 언제 떨어지나요? 언제 떨어지는 거죠? 언제 붕괴되나요? 언제 망하나요? 언제 떨어지나요? 언제 떨어지나? 언제 터지나? 언제 위험해질까요? 뭐가 매일 붕괴하냐? 언제 오나요? 언제? 심각한 위기가 언제 오나요? 위기가 오긴 오나요? 집은 언제 사고 나라는 언제 좋아지나요? 그냥 최근 며칠만 그냥 쭉쭉 내리면서 한번 붙여봤는데 저렇게 계속 물어봅니다. 언제 터지냐? 언제 문제가 오냐? 말씀드렸죠. 이미 금융위기는 왔다고. 이번 금융위기는 환율을 보면 나오죠. 환율이 미친듯이 폭등해서 한번 튀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 보면은 이번 경제 위기는 터지는 것도 물론 터지는 시기가 올 거지만 길게 괴롭히고 있고 그 경제 위기는 이미 그 금융위기는 이미 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개구리 삶는 방법. 물 끓이면 개구리 튀어서 도망갑니다. 그런 것만 터지는 건 줄 알고 그래서 언제 터지나요? 이러고 있는데 물 온도 천천히 올라가지고 이거 죽는 것도 몰라요. 그러면은 금융위기냐 아니냐? 뭐가 터진 게 없는데 뭐가 금융위기예요? 뭐가 아니에요? 고금리 식격탄이라고 하지만 지금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줄강등되고 있습니다. 과연 고금리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면 IMF 이전엔 지금보다 고금리였는데 왜 굉장히 활성화가 됐을까요? 고금리 직격탄이 아니에요. 내수 침체 직격탄이지. 자꾸 고금리 직격탄이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금리를 빨리 내리면 괜찮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럼 고금리 직격탄 맞았다는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그 다음에 금리 급격히 내렸는데 경제 좀 살아나든가요? 아니면 경제가 개작살이 났던가요? 고금리 직격탄이 아니라 경제가 안 좋아서 지금 기업들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저금리를 낮추는 거다. 기업들이 돈 많으면 저금해가지고 돈 벌었을 거 아니에요. 고금리 직격탄이 아니라. 지금 한신평은 55곳의 신용등급 조사에서 39곳을 낮췄고 한국기업평가는 63개 중에서 42곳을 내렸고 나이스 신용평가도 74곳 중에서 47곳의 신용등급을 낮췄다. 그리고 이게 하반기 이후에도 강등이 이어질 수 있다. 여기 금융권 보세요. 저축은행 무더기 신용등급 추락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저축은행 30여 곳 중에서 절반가량이 신용등급 또는 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됐다. 여기만 그러냐? 증권사도 마찬가지죠. PF 후폭풍 터지면서 증권사 신용등급도 뚝뚝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나신평에서만 17개 금융권에서 떨어졌는데 이 중에서 저축은행 8개사 물론 여기 절반 중에서 나머지 이제 한신평이라든가 이런 데서 했겠죠. 그 다음에 증권사도 3개. 캐피탈도 떨어졌고 캐피탈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부동산 신탁 여기도 떨어졌다. 금융위기가 뭐예요? 금융권의 위기가 온 게 금융위기예요. 근데 여기 신용등급 떨어진 것들 보시면은 특히 금융권에 많이 떨어진 게 저축은행이랑 증권사죠. 왜 많이 떨어졌어요? 증권사 연체율, PF 연체율 17.6%, 저축은행 11.3%니까. 그러니까 PF 직격탄 맞아서 금융권에 영향이 가서 금융권들의 신용등급이 줄강등되고 있다. 이걸 금융위기라고 하는 말 말고 어떤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금융위기는 아니고 위기보다는 조금 덜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위기가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그것도 아니니까 금융정상화와 금융위기에서 금융위기와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길게 돌려서 표현할 거예요? 이런 걸 금융위기라고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터졌어요. 우리나라가 뭐가 터졌어요? 저축은행 2011년에 터졌습니다. 근데 지금 2011년에 터진 저축은행 사태보다 지금 상황이 더 좋지 않아요. 터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때 저축은행 사태 터지기 전조 증상보다 지금이 더 좋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PF 시장에 무슨 짓까지 한 줄 아세요? PF 엄정하게 잡고 부실 PF 정리하겠다고 그랬죠. 금감원장이. 근데 최근에 오늘 무슨 발표가 나왔는지 아세요? 주금공에서 PF 총 사업비의 90%까지 대출해준다고 합니다. 주금공 PF 사업장 총 사업비 90%까지 대출. 보증까지 지원해준다. 미쳤죠? 지금 한국은행에서 계속 경고하고 있는 거 뭐예요? PF 사업장의 자기 자본이 너무 적어서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근데 자기 자본이 적게 되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디 돈으로 해준다? 주금공 돈으로. 제정신이냐? 보세요. 화면에서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게 뭐예요? 부동산 PF, 자영업자 연체율이 심상치 않다. 둘 다 질이 나빠지고 있다. PF를 대출을 기반으로 만든 유동화 증권을 보증해준 중소형 증권사와 부동산 신탁사의 부실이 빠르게 늘고 있다. 규모가 굉장히 크고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건설 원가 상승으로 사업성이 낮아져서 부실 위험이 증대됐다. 그러면서 한은에서 계속 경고했던 게 뭐다? 부동산 PF? 자기 자본 비율이 낮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자기 돈 거의 안 쓰니까.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 늘린다. 이 이야기 지금 한은뿐만이 아니라 금감원에서도 했었죠. 금융당국에서도 했던 이야기인데 요거를 개선할 생각이 없나 보죠. 보통 3에서 40% 정도의 자기 자본은 들어가는데 3%. 요거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말만 개선하겠다 해놓고서 주금에서 90% 대출해주고 보증까지 해주는 게 저게 부동산 PF를 잡는 정책이에요? 아니면 부동산 PF를 잡는다 말만 해놓고서 안 터지게 계속 정부에서 돈 쏟아 부어주는 정책이에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했죠. 5에서 10% 터지는 걸로 절대 안 된다. 제대로 잡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제대로 잡는다고 해놓고서 이거저거 계속 풀어줄 것이다. 딱 그대로 바로 나오고 있죠.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하는 것도 당연히 그거예요. 부동산 부양책이죠. 부양이 아니라고만 했을 뿐인데 하는 꼴을 봐라. PF 시장 진짜로 제대로 잡으려면은 부실하게 사업했던 데를 다 어쨌든간 망하게 둬야 되는데 그거를 주금공 돈 집어 넣어가지고 살리고 있는 거다. 주금공은 돈이 남아 돌아요? 가뜩이나 세수 결손도 2년째 나오고 있는데 여기 금융권 연체율은 11년 내 최고라고 합니다. 금융권 연체율은 1.66%로 11년 내 최고다. 11년 전이면 언제예요? 2013년이죠. 이때가 집값 바닥까지 떨어지고 있었죠. 금리 낮춰도 안 살아나고 계속 무너지고 있었죠. 2013년 이후 지금 연체율 최고다. 연체율이라는 거 뭐예요? 돈을 안 갚는다는 소리죠. 지금 금융위기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지인한테 돈 주담대 받을 만큼 빌려줘 놓고서 못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장 찾아가가지고 멱살 잡고 때려 죽인다고 난리를 쳤을걸요? 근데 못 갚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서 11년 만에 최고치로 늘어나고 있는데 위기는 아니다. 그럼 언제쯤 돼야 위기일까요? 일단은 환율은 한 2,500원 정도로 튀고 그 다음에 저축은행 사태 터져가지고 저축은행이 한 300개 정도가 망하고 새마을금고도 한 절반 정도 날아가고 KB 국민은행이 저기 리먼 브러더스 은행처럼 갑자기 무너지고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내수 시장이 박살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사지도 않고 근데 물가는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튀고 그 정도는 돼야 위기라고 할 거예요? 그럼 저거는 위기도 아닐 수가 있겠죠. 사람에 따라 보는 방향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주변에 폐업 늘어나고 공실 늘어나고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잘 안 사먹기 때문이죠. 잘 안 사고 있다는 것 자체, 내수가 침체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경제가 안 좋다는 소리죠. 근데 아직 경제위기, 금융위기는 아니에요. 이번에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감소했습니다. 그래도 경제위기 아니죠. 금융위기 아니죠. 언제 터져요? 언제 터졌는지도 모르는 것 자체가 본인들 능지 수준이다. 아주 능지가 처참한 수준이다. 2분기 GDP 쇼크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경기 둔화 우려에 정부 기대의 것은 금리 인하뿐이다. 그러니까 통계라도 조작해가지고 맨날 전월세 폭등한다고 해서 벌써 1년 전보다 0.3%밖에 안 올랐다. 소매 판매는 최근 2년 가운데 4개월을 제외한 20개월 모두 감소하는 보기 드문 부진을 이어가고 있고 설비 투자도 작년 5월, 12월 내리기 감소한 데 이어서 올해도 2월부터 넉 달째 줄고 있다. 세수 결손으로 빠듯해진 재정 상황은 GDP를 더욱 옥죄일 수 있는 요인이다. 1분기 때 통계 기준 연도로 바꿔가지고 GDP를 높게 잡아서 잘 나온 그런 지표를 제외하면은 뭐가 지금 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맨날 지표는 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물가는 잡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주변에 물가가 잡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와중에 부동산만 살린다고 총선 전에 문제됐던 것들 다 숨기고 통계도 누락하고 건설사 살리려고 공급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준공 12만원이나 누락하고 12만원이면 둔촌준공 10개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청약 경쟁률 또 떨어졌다고 그러죠.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봐봐라. 그래서 결국엔 PF 부실이 금융권까지 가가지고 금융권에서 신용 등급이 줄강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금융위기가 아니냐. 그리고 언제 터지냐요. 연체율이 17%가 나온 게 터진 게 아니에요. 연체율 17%면요. 돈 빌려준 사람 5명 중 1명은 안 갚는다는 소리예요. 근데 작은 돈 빌려줬어요? PF 시장에 들어가는 돈이 작은 돈이에요? 최소 수십억 단위죠. 내가 이자 장사하겠다고 10명한테 한 10억씩 빌려줬는데 그중에서 2명이 못 갚아요. 당장 찾아가서 역사를 잡든 막 어떻게 물고 늘어지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본인 돈이라면? 근데 금융권 돈이라고 해서 회사가 아직 안 망했으니까 멀쩡한 거야. IMF 때도 그렇게 다들 그랬어요.
멀쩡하다. 그렇게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근데 무너지기 전에 전조 증상 항상 나옵니다. 근데 IMF 때는 우리가 처음 겪는 위기였기 때문에 전조 증상을 몰랐을 수가 있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IMF랑 다르게 자산 거품으로 생겨나는 그 전조 증상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금융권에 번지는 피해들도 나왔었고, 그걸 저축은행 사태까지 겪고 나서 느꼈었던 거죠. 그것들 다 겪고서 그때 나오는 전조 증상들보다 훨씬 더 세게 나오고 있는데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멍청하든가 아니면 사기꾼이든가. 난 둘 다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멍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딴 댓글을 달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본인의 아둔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 잘 생각해봐라. 지금 2년 중에 80% 이상이 내수 감소가 일어났고 그 4개월 올라간 것도 대부분 내수 증가가 아니라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다. 그걸 느끼지도 못하고 하면은 본인은 경제 기억자도 모르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